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4월이 시작됐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점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절기청명입니다. 절기답게 오늘과 내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덕분에 기온도 쭉쭉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9도, 그 밖의 지역은 21도를 보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하셔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그 밖의 지역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맑은 날이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7도, 독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에서 모두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란한 봄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은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을 가려내 근로감독에 나서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빅데이터 분석 기법 덕분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노동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포항의 한 병원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포항 지역 69개 사업장이 올해 임금체불 중점감독 사업장에 선정돼 수시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의 체불임금 상습,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을 뽑아내고 지방관세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예고 없이 단속에 나서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하면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도 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있는데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출산휴가자에 비해 육아휴직자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장 현황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서로 연계를 하면 퇴사를 하고 출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법 위반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에 노출되는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족집게 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나 최저임금 등의 단어를 주로 모니터링하고 노출 횟수가 증가하면 관련 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겁니다.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0.9%에 불과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감독 시스템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생활 속 아이디어 발굴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다음 달 28일까지 초중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1인당 신청 건수에 제한은 없으며 개인 발명의 형태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으로 한정됩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선행기술조사 후 변리사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분야별로 모두 13명에게 상장구와 상금이 지급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는 흔히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며 아파트 분양시장 공급을 주도해왔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소형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젠 이보다 더 작은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경산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전용 면적 68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 두 가지 유형으로만 270여 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형 설계로 공간 활용률을 높이고 서비스 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도 보니까 넓게 다 빠져 있고요. 제가 전에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혁신적인 신평면 설계로 실사용 면적 147%를 공급해 총 금액은 낮추고 공간을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가격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지난 7년 동안의 면적별 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26%,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17% 상승한 반면 85제곱미터보다 넓은 아파트 가격은 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공급 과잉에다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있던 70제곱미터 전후였던 물량들의 수요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면적의 아파트들은 향후에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1인 가구 등 소가족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분양 면적을 축소시켜 공급하는 이른바 다운사이징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이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 4개월 이상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효과가 AI 발생 초기 가금류와 축산차, 사람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철저하게 차단 방역을 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AI가 발생한 곳에 살아있는 닭과 우리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현재 영주와 봉화 두 곳인 최첨단 거점 소독 시설을 경주, 영천 등 7곳으로 확대하는 등 가축 질병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동댐은 호수만 덩그러니 있을 뿐 개발 행위가 제한돼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이어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이 들어서고 3대 문화권 사업이 진행되면서 안동댐 주변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댐 너머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들어섰습니다. 실내에서 댐을 바라볼 수 있어 단체 휴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기존 숙박시설 4개 동 이외 5개 동을 추가로 짓고 있고 식당, 사우나 등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까지 모두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안동댐으로 들어오는 장대한 물길을 볼 수 있는 고개를 넘으면 바로 3대 문화권 개발사업 부지가 나옵니다. 현재 기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데 컨벤션 센터와 유교 박물관이 들어설 세계 유교 선비 문화공원과 한옥체험촌, 한국무예체험관 등을 갖춘 한국문화테마파크가 3천여억 원으로 2020년까지 지어집니다. 단순한 볼거리 관광이 아니라 체험하고 다 머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안동의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안동댐이 생기면서 이 주변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3대 문화권 사업에 따라 어렵게 해제가 결정돼서 관광지로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 사업지구뿐 아니라 안동댐 주변 전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 60-70%에 달하는 땅을 해제하기로 하고 대구 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어 앞으로 안동댐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울진군은 모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울진군민 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구와 관계없이 중복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이고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후유 장애는 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 벚꽃축제가 지난 금요일 개막돼 오는 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벚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봄마다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경주의 대표적 벚꽃 나들이 장소인 김유신 장군묘 가는 길. 아직 꽃망울이 터지지 않아 다소 길이 한산하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빨리 벚꽃이 개화하는 대능원 돌담길에서는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방울방울 피어오르는 꽃이 너무 이쁘고 저희들도 이렇게 만끽하면서 마음을 좀 즐겁게 이렇게 지금 보내고 갑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벚꽃이 서서히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4월 둘째 주에 절정을 맞고 호수가 있는 보문 관광단지에서는 하루 이틀 늦게 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벚꽃 군락지는 많지만 역사 유적지 사이에서 펼쳐지는 벚꽃의 향연과 즐기기에는 경주가 단연 최고로 꼽힙니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흑무로 벚꽃 터널과 해외 언론의 한국의 비경으로 선보인 보문정은 반드시 찾아야 할 벚꽃 명소입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경주 하이코 광장에서는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벚꽃 축제 기간 동안 경주의 호텔과 리조트 객실 가격을 30% 이상 할인해주고 각종 입장료와 이용권을 깎아주는 그랜드 세일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밖에 경주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유기농 곡류와 전통국수, 한과 등 15개 업체의 130여 개 상품을 10% 할인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 엑스포 공원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이번 주말부터 상시 개장됩니다. 경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VR 알바트로스 체험존과 또봇 뮤지엄 상설 전시, 증강현실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꽃이 축제와 아리랑 난장, 대표적인 퍼포먼스 공연 플라잉과 정동극장의 바실라, 박수근 화백 특별전 등이 개최됩니다. 한 권의 책을 선정해 1년 동안 함께 읽는 원북원 포항이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연극과 낭독극, 사파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인데요.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북으로 선정된 이기호 소설가의 웬만하면 아무렇지 않답니다. 40여 편의 짧은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불안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그중 메르스에 얽힌 이야기 타인 바이러스는 연극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옆자리 할머니 때문에 좌불안석인 주인공. 설상가상 할머니는 메르스의 발생지 중동에서 왔다는데 결말은 뜻밖의 반전을 선사합니다. 부천 중동이요? 예, 부천 중동이요.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여서 보는 이들도 하여금 나도 저런 경험이 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재밌게 그리고 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2006년 박완서 작가의 잃어버린 여행 가방으로 시작된 원북원 포항은 올해로 12년째입니다. 그 사이 저자와의 만남이나 강연 위주 행사는 북토크와 연극, 낭독극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2017 원북은 단막극, 낭독극, 사파 순회 전시 그리고 북트레일러 등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읽도록 저희 도서관에서 준비했습니다. 원북원 포항 선포식에서는 500권의 책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독서 릴레이 행사도 열리고 올 9월에는 이기호 작가와의 만남과 12권의 원북을 한자리에 모아 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김초희 가야금병창의 사랑해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포항시립교향악단 초청 2017 새봄맞이 음악회가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국도에 CCTV 설치 등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개 잦은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국도 89개 구간에 원격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CCTV를 확충하고 안개등과 주의표지, 경광등과 비상 스피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5곳 가운데 1곳꼴로 매년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의 경우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가운데 430곳, 즉 5곳 가운데 1곳꼴로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전체 고교의 48%인 1,093개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 흥해하수처리장은 어린이들을 위해 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물방울 캐릭터를 활용해 홍보관을 새롭게 단장키로 했습니다.
흥해 하수처리장은 일반인 대상의 기존 홍보 영상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하고 홍보관 분위기도 이달 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편 흥해 하수처리장은 지난해 모두 3,400여 명이 견학했는데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화가 84%를 차지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해 나란히 찰광업계 평균 연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제철 직원 평균 연봉은 8,700만 원이었으며 평균 근속연한은 11.7년이었습니다. 현대제철에 비해 평균 근속연한이 7년 이상 긴 포스코의 지난해 평균 연봉도 8,700만 원이었으며 동국제강의 평균 연봉은 6,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벼농사 수익성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산 벼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00제곱미터당 쌀 생산비는 67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같은 면적의 수입은 85만 5천 원으로 13.9% 감소했습니다. 순수익률은 지난해 21%로 1980년 18% 이후 36년 만에 가장 낮고 소득률 역시 50%로 196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폭약 등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불법 무기류입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영덕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이달 20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전문 진화대 준비 태세 유지와 실과소별로 정해진 읍면에 출장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청명 한식에 산소 주변에서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 폐기물, 논밭두렁을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4월이 시작됐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점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절기청명입니다. 절기답게 오늘과 내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덕분에 기온도 쭉쭉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9도, 그 밖의 지역은 21도를 보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하셔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그 밖의 지역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맑은 날이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7도, 독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에서 모두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란한 봄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